네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그런 그 클론 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클론 툴 같은 경우는 이 복제를 하는 거죠. 어떤 부분을. 자, 그래서 위에 보시면 컨트롤에 있는 거 뭐 많이 보셨던 겁니다. 어떤 브랜드 모드나 뭐 오페서티, 이건 브러쉬에서 많이 보셨던 거고요. 자, 이 부분 얼라인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클론 툴은 먼저 보시면 이 클론 여기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올라간 이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어느 특정 부분의 그 이미지가 이 마우스 포인터 안쪽에 이렇게 보이는데요. 자, 이 부분은 여기 클론 툴 옵션에서 쇼 오버레이 얘가 켜져 있으면 보이고요. 꺼져 있으면 안 보입니다. 기본적으로는 켜져 있는데요. 일단 켜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죠. 자, 그래서 클론 툴은 어떤 부분을 내가 복사를 뜰 건지,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얼굴 부분을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제 복사가 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해서 채색을 칠하면 이렇게 얼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십자 표시가 움직이죠. 그래서 그 부분부터 이렇게 복제를 뜨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가령 예를 들어서요. 자, 이 부분을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얼굴 부분을 이 부분에 한번 복사를 뜨고요. 자, 마우스 포인터를 아래로 내려서 다시 복사를 뜨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. 자,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? 위쪽에 있는 원본 자체 십자 표시도 이렇게 내려오죠. 위로 올리면 당연히 위쪽으로 올라가서 떠지고요, 복사가. 다시 말해서 이 포인트가, 이 타겟 부분이 이 마우스 포인터의 움직인 거리만큼 따라서 움직입니다. 그게 얼라인이 체크가 돼 있을 때 그런 거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얼라인이 체크가 안 돼 있다면, 자, 얼굴 부분을 제가 클릭해서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요. 원하는 부분에 드래그해서 얼굴 부분을 클론을 시키고요. 마우스를 띄고 다른 부분에 가도 항상 이 얼굴 부분, 내가 처음에 타겟으로 지정한 이 부분 있죠. 그 부분부터 복사되는 타겟 지점이 고정이 되게 됩니다. 다른 곳에 가서 해도요. 자, 이게 얼라인이 체크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점입니다. 자,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습니다. 브러쉬에 하드니스한 거, 사이즈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좀 소프트하게, 이 부분이, 엣지 부분이 이렇게 날카롭게, 이 부분 보시면 굉장히 날카롭게 따지죠. 엣지 부분이, 복사도. 이게 싫다. 부드럽게. 그러면은 당연히 엣지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서요. 클론 부분도 부드럽게 엣지 부분이 복사가 되도록. 보시면 엣지 부분이 부드럽죠. 자,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엣지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. 브러쉬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.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친 이런 브러쉬 가지고 복사를 뜰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거칠게 엣지 부분이. 자, 그래서 브러쉬 이용하는 거와 똑같고요. 클론 툴은 단지 그 브러쉬 안쪽이 채색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타겟 지점의 이미지가 복제가 된다는 거,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고요. 브랜드 모드도 똑같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뭐 오버레이 모드나 이런 거를 지정을 해놓고 복제를 뜨시면 브랜드 모드가 적용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복제가 된다는 거죠. 한 번에. 오페서티 뭐 다 똑같고요. 플로우도 다 똑같고 에어브러쉬도 똑같고요. 브러쉬하고 얼라인 보셨고, 그 다음에 샘플, 이거는 저기서도 보셨던 거죠. 힐링 브러쉬 할 때도요. 아랫부분에 있는 레이어죠.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아랫부분에 있는 레이어까지도 복제에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, 그래서 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. 이것도 봤던 거고요. 어저스트, 힐링 브러쉬 할 때 똑같이 있죠. 어저스트 레이어 포함을 시킬 건지 말 건지. 앞전에 그 이런 힐링 브러쉬 이 강좌를 참조를 하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. 자, 다음에 클론 툴은 클론 툴 이 팔레트가 있죠. 이 부분에 보시면 뭐 나머지 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. 옵셋 어떤 위치나 이런 거 조정하는 거고요. 폭도 조절할 수 있고요. 이게 브러쉬 사이즈인데요. 뭐 특별히 뭐 100%다 해 놓으시면 브러쉬 사이즈대로 칠해지니까 뭐 특별히 손대실 필요는 없고요. 이게 아까 오버레이 시켜줄 건지 말 건지, 간혹 가다가는 이게 오버레이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. 좀 느리고요. 그래서 뭐 가끔 쓸 때는 꺼놓고도 쓰실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타겟 지점을 몇 개까지 지정을 할 거냐. 이것도 마찬가지 실링 브러쉬 때 다 했던 거죠. 타겟 지점을 몇 개까지 지정, 5개까지 지정할 수 있죠. 뭐 가령 예를 들어서 1번은 얼굴 부분,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얼굴 부분. 그 다음에 2번은 뭐 예를 들어 이쪽 부분, 이런 벽의 질감.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2번. 그 다음에 3번은 뭐 다리 부분. 네, 이렇게 지정을 했다면
자, 이 부분에서 드래그 하면 지금 3번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 찍은 3번 부분 있죠. 거기서부터 칠해질 거고요. 얘는 어떤 이 벽이었죠. 아까 그래서 이 벽 부분부터 칠해질 거고요. 그 다음에 1번은 얼굴이죠. 예, 얼굴 부분이 클론이 될 거고요. 그래서 5개까지 지정을 해 놓을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클론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뭐 하나의 레이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. 여러 개의 레이어일 때,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원본은 손대고 싶지 않고 새로운 곳에다가 이 클론, 얘를 복제를 뜨고 싶다. 그러면 이렇게 뉴 레이어를 만들고요.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타겟 부분을 이 윗부분에다가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이 복제되는 레이어가 이 부분에 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원본은 터치를 안 해놓고 자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이런 겁니다. 얘를 컬런트만 해놓으면 복제가 안 됩니다. 예. 뉴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예, 이 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얼굴 부분을 찍겠다고 클릭해서 얼굴 부분을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 드래그해도 아무것도 안 칠해집니다. 왜? 현재 컬런트 레이어, 현재 이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를 타겟으로 삼기 때문에요. 자, 가령 예를 들어서 얘를 뭐 아래 것까지 포함을 하겠다. 아래 레이어까지도. 그러면 얘가 선택이 돼 있어도 Alt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 레이어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얼굴 부분이 이렇게 복제가 되는 겁니다. 모든 레이어 여러 개 있을 때 다 사용하고자 할 때는 All 레이어 선택하시면 되고요. 자, 이렇게 레이어를 별도로 클론을 시킬 수도 있고요. 혹은 완전히 별도의 도큐멘트에다가도 클론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부분을 타겟으로 지정을 하고요. Alt키 누르고 클릭. 이 새로운 도큐멘트에다 드래그 해도 그 부분이 복제가 됩니다. 자, 이때 복제하실 때 보시면 지금 얼라인이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임 많지 항상 쫓아다니죠. 그 타겟 지점이. 자, 그런데 얼라인을 체크가 안 되어 있다면 자, 다시 얼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타겟으로 잡고요. 자, 이 부분 와서 여기서부터 드래그하면 여기 얼굴 부분이 복제가 되고요. 이만큼 움직여서 드래그해도 여기에 또 얼굴 부분이 복제가 되고요. 또 얼굴 부분이 복제가 되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여러 개 쉐입, 뭐 예를 들어 나사 같은 거를 뭐 볼트나 나사 같은 거를 여러 개 복사하고자 할 때 이렇게 얼라인을 풀고 복제를 뜨면 굉장히 편하게 얼굴 부분만 여러 개 혹은 나사만 뭐 이런 어떤 물체만 여러 개 복사를 뜰 수 있는 겁니다. 닫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패턴 샘플 툴이라고 있는데요. 얘는 그 클론 툴과 똑같습니다. 사용법은 똑같은데요. 단지 그렇죠. 어떤 복제를 떠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패턴 있죠. 패턴을 뿌려주는 겁니다. 패턴을요. 여기서 지정된 패턴을 이 패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추가를 만들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. 혹은 불러올 수도 있고요. 여러 가지 패턴을. 그래서 여기서 지정된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 패턴 스탬프 툴로 이용을 해갖고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때 이 패턴 칠할 때 옆에 보시면은 임프레셔니스트라는 게 있는데 얘는 약간 어떤 뭐 이게 원래 뜻은 뭐 인상파, 추상적인 그런 겁니다. 그래서 얘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좀 아주 독특한 식으로 패턴이 칠해집니다. 약간 어떤 뭐 흩뿌려 놓은 듯한 네, 보시면 패턴이 약간 좀 추상적인 형태로 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자, 그래서 얘는 뭐 주로 쓸 때 이 노멀 모드에서 쓰는 경우는 뭐 흔치 않고요. 어떤 브랜드 모드로 좀 이용을 해갖고 이런 부분에다가 어떤 좀 약간의 더 리터칭을 좀 넣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좀 오페서티 좀 떨어뜨리겠습니다. 너무 진하면은 그래서 약간의 어떤 이 패턴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톤을 조금 바꾼다든지 지금 뭐 패턴이 몇 개 없으니까 그냥 이 패턴 가지고 계속 칠해 보도록 하죠.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에 약간의 좀 질감이나 이런 거 좀 변형을 주고자 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. 이 옵션은요. 자, 얘가 체크 안 돼 있으면 너무 선명하게 들어가 버리거든요. 자칫하면은 이 패턴 자체가 이렇게 너무 보여버리기 때문에요. 얘를 좀 체크를 하고 좀 많이 씁니다.
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히스토리 브러쉬인데요. 히스토리 브러쉬라는 거는 자, 리버트 시키겠습니다.